네, 반갑습니다. HRSP 정 셰프. 강 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한 코너를 하나 또 만드셨더라고요. 네, 일명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 네, 준비했습니다. 깨알 같은 네. 뭐 정보를 주겠다는 네. 그런 의도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첫 번째 시리즈 주제는 어떤 걸까요? 직원의 갑작스런 퇴사 통보, 네. 과연 퇴직일은 언제일까? 자문을 하다 보면 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갑자기 내일부터 안 나오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러면 질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자,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리네요. 오늘은 직원 퇴직과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8년 정도 개발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있는데요. 목요일인 어제 9월 21일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오늘 금요일인 9월 22일까지만 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소속 팀장님과 사장님까지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노무사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늘 인력이 부족한데 그분이 갑자기 빠져버리면 타격이 좀 크거든요. 소속 팀장님은 주말에라도 만나서 설득을 해보겠다는 입장이고 사장님은 저에게 그냥 사직서 수리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해당 직원분은 빨리 사직 처리해달라고 하시고요.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일 처리 어떻게 하죠? 자, 이렇게 질문이 절박하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까요? 뭐 사실 이런 갑작스러운 퇴사는 기업에서 흔히 발생하죠. 네. 뭐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네. 뭐 저희처럼 이렇게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근데 또 이게 회사 입장에서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또 무작정 이분을 또 비난하기도 그렇고 네. 또 뭔가 현실적인 기준점을 잘 찾아서 대응할 만한 것들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쟁점은 크게 어떤 걸로 보시면 될까요? 일단 질문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9월 22일까지만 일하겠다고 하는 9월 22일자 사직원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 사람을 그냥 보내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먼저 사안을 또 간단하게만은 볼 수가 없어요. 약간 세부 쟁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의 요청대로 만약에 회사가 승낙을 했다. 네. 9월 22일까지 그만둘게요 라고 전날에 얘기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회사가 승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바로 다음날 퇴직일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9월 22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직일은 9월 23일로 해서 집에 가시는 거죠. 별 문제 없이 그냥 간단합니다. 네. 물론 회사는 인수인계나 이런 걸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튼 고용관계는 종료가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쟁점 두 번째는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이에요. 회사가 직원의 이런 사직 요청을 승낙하지 않는 경우인데 네. 이 경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네. 회사의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따로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직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네. 또는 15일 전까지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기한을 미리 설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이런 데서. 그런 경우라면 해당 규정이나 근거에 따라서 사직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나 이런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이분이 내일 그만두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수리를 안 한다면 그 날짜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그 무작정 이 기한을 길게 설정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사직하고자 하는 사람은 6개월 전에 미리 사직원을 내야 된다. 이래도 허용이 될까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민법 660조를 보시면은 근거가 있거든요. 이제 의사표시를 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근로자분이 이런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내일부터 안 나올래요 하고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기한이 차기까지는 무단결근 형태가 되는 거죠. 회사로서는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어요. 급여를 그때까지 안 주고 뭐 평균임금이 좀 낮아지는 효과 그 정도 있겠지만 여튼 무단결근 효과는 생길
생기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 네. 규정되어 있지도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많이 하시거든요. 한 달 뒤에 효과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수리 안 하면 이제 이거가 약간 애매해요. 네. 정확하게는 민법 660조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자, 네. 민법 660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기간에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 통고 이렇게 해서 1항에 보면은 고용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네.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효력 발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 2항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네네. 3항이 중요해요. 네. 자 보세요.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에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니까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는 거는 이제 월급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네. 월급제라고 하면은 해지 통고를 받은 당기 후에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너무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이분이 9월 21일 날 사직원을 냈잖아요. 근데 지금 회사의 사직서 제출 기한에 대한 정한 바가 없는 상황이라면 네. 임금 지급기가 1일에서 말일까지라고 보통 월급제는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당기라는 거는 이 사례로 보면 9월 달이에요. 이제 9월 21일에서 말까지 지나고 1기가 경과해야 되니까 10월 1일부터 10월 말이 한 번 더 지나야 되죠. 네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1월 1일 날 근로관계 네. 종료 효과가 생기는 거죠. 아, 네. 단기 후에 일기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시면 되실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이 사익서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무단결근 해버리면 네. 어떻게 될까요? 임금 지급이 안 되고 퇴직금도 낮아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0월 말까지는 무단결근 상태가 네.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660조 3항에 따르면은 한 달보다 더 길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은 한 달보다 길어질 수 있고 만약에 9월 2, 3일에 했다. 그럼 거의 2달 걸리는 아. 셈이 될 수도 있죠. 그러네요. 네, 네. 근데 이게 민법 규정이잖아요. 네, 네. 노동법에서도 허용된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노동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네. 의사 표시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민법 규정을 따르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노동부에 예규가 있습니다.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관련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2년 9월에 나온 노동부 예규인데 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예규 관련해서 첫 번째 단락 보니까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종료 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첫 번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아,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협이나 취업규칙이나 계약에서 며칠 전까지 내주세요라고 정했으면 네. 그걸 따르면 된다는 건데 네. 단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돼서는 안 된다. 이게 네. 무슨 내용이냐면 민법 660조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들어 2달 전에는 내야 된다라든지 이런 거는 민법을 넘어서는 거니까 그건 안 되고 네. 2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용 종속 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지급할 것임. 이게 2항이죠, 2항. 3항이 중요하잖아요. 1, 2항이 있더라도 660조에 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해서 정기 지급하고 있다면 월급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보받은 당기, 그러니까 이 사례로 치면 9월이죠, 9월. 네. 9월 1일부터 말일까지. 후에 1 임금 지급기가 제대로 먼저 지난 다음에 10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라고 아.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사안을 좀 정리해 보면서 네. 우리가 어떤 실무적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원론적으로 접근을 해봅시다. 네. 회사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네. 그리고 열도 받고. 근데 뭐 그분 입장에서는 또 사정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만약 이 사안을 원론적으로만 접근하면은 단체협약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한 바가 없다면은 네. 9월 단기 지나죠. 네. 1임금 지급기가 새로 한 번 더 지나야 되니까 10월 말까지 갑니다. 그때까지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안 나온다면 근로자가? 무단결근 네, 처리 무단결근 가능하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이것이 서로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네. 저는 이거를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마음이 떠난 사람이라면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인수인계라든지 그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네. 좀 해서 네. 최대한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안에서 주의사항 같은 거는 있을까요? 네, 아까 그 말씀드린 부분인데 네. 자, 회사가 협의할 마음도 없고 서로 막 돌아섰어요. 아,
원론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 네. 너무 간단하게 생각해버리면 뭐 한 달 뒤에 종료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계시면 안 되고 네. 일단은 우리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를 보고 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정할 수도 있잖아요. 15일 전까지 내야 된다. 아, 이거 사실 의미 있게 잘 모르세요. 맞아요. 땡땡 폼이나 이런 데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네. 뭐 이렇게 하나보다 생각하시는데 네. 회사가 스스로 만약에 보름 전에 낸다 했으면 그걸 준수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민법이 우선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네.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네. 자체적으로 기간을 설정하더라도 민법을 초과하는 계약 설정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예를 네. 들면 6개월 전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이라든지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아. 우리 회사가 너무 짧게 설정한 건 아니냐. 그 다음에 만약에 1개월 전으로 설정했으면 그거를 준수해 주는 거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하고 너무 좀 극단으로 가진 않도록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중요하겠죠. 네, 참 이 퇴직 관리조차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